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제가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손님을 모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게스트를 모시고 오늘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분은 여기 캐나다에서 현재까지 아주 부동산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이건영 부동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교민투자 365일의 이건영 부동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밖에 눈도 많이 왔는데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눈은 네. 문제가 될 거야. 오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에 관련된 질문을 하기 전에 광고에서 진짜 20년 전이니까 열심히 할 때네요. 그때니까 진짜 90년대 말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뵀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직접 이렇게 만나 뵌 거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지금 부동산 일을 얼마 동안 하신 거예요? 32년. 32년이요? 네. 죄송하지만 이민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74년도에 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45년 됐죠. 그러니까 와. 너무 길잡이. 네. 그럼 뭐 거의 이 토론토 부동산의 역사시네요. 그렇다고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 뭐 80년대에 또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었고 올라갈 때도 있었고 막 파도를 많이 타는 그 모든 과정을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 나쁠 때 네. 이걸 봤죠.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교민사회 걱정하는 파트도 그 옛날에 힘들 때는 안 보셨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만 눈에 보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항상 또 나쁠 때를 준비하는 이런 자세도 중요하고, 그 옛날도 봐야 현재도 알고, 그래야 미래도 내다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워닝을 하고 싶은데 그 괜히 내가 자꾸 네게티브한 말만 하면 손님들이 좀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대표님하고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하고 싶었던 이유는, 사실 지난 몇 년 동안에 여기 토론토 집값이 진짜 막 엄청나게 치솟았잖아요. 그렇죠. 불과 3, 4년 사이에 진짜. 왜냐면 제가 이제 토론토 살아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폭이 참 이렇게 없는 나라고 굉장히 스테디한데, 집값만큼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뛰었고, 또 뭐 가장 최근에는 좀 잠잠하긴 하지만 앞으로는 또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젊은 또 친구들, 우리 아들 자식들 때는 어떻게 집을 또 마련할 것인가가 정말 모든 교민들이 아마 궁금해하는 내용일 것 같아서 한번 꼭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요. 진짜 아까 잠깐 말씀 3, 4년 전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원래 부동산 경제 한 거 서클이 있잖아요. 그렇죠. 7년, 10년 이렇게 해서 업앤다운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게 최근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캐나다는 어느 나라보다도 세계에서 가장 제일 먼저 리세션을 겪은 나라예요. 그게 언제냐 하면 90년 초부터 97년 말까지 계속 리세션을 겪어가지고 경제가 어려웠고, 또 그때 많은 교민분들이 진짜 많이 벌었던 부를 털리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많은 은행들도 문을 닫고, 떨어져야 될 사람은 다 가지는 다 떨어지나, 약한 가지는 다 떨어지고, 진짜 살아남을 자리만 살아서 그 이후에 이제 서서히 회복하면서 지금까지 오는 사이에 부동산 마켓이 몇 번 휘청거리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가까운 예로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건 생겼을 때 휘청거렸거든요. 근데 오래가지 않았어요. 3, 4개월밖에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빨리 회복이 됐죠. 그때는 뭐냐면은, 첫째, 캐나다는 이런 은행 구조가 굉장히 탄탄하다. 경제 구조가 탄탄하다. 그 리만 브라더스에 당한 사람들은 투자자들이었거든. 돈이 많았던 하이클래스의 투자자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가장 비싼 동네의 집값만 휘청거렸어요. 일반 대중적이 사는 중간 프라이스의 그 마켓은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캐나다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캐나다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러더니 금방 회복이 돼서 이제 끝났고, 또 그 전에 이제 보통 서클이 있기 때문에 끝날 것 같을 때 꼭 다른 외부적인 저걸로 해가지고 또 이게 부동산 시장이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 이제 중국 투자는 마지막이고, 그 전에 누가 투자자가 있냐면 이제 중동의 민주화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중산층들이 이제 그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해외에 나가서 좀 투자를 해놔야 되겠다. 자녀들이 이제 첫 번째 그 관계가 자녀들이 나가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집을 구하게 되고 자녀가 이제 캐나다는 뭐 대학을나 칼리지를 졸업하면 일정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집을 사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artificial한 경제예요. 캐나다 경제가 뭐 무지하게 뭐 이 저 프로듀스가 많고 뭐 생산성이 있어갖고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돈이 입력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민자들의. 휘청거려야 될 때 또 일본에 또 대지진 사건이 있죠. 예. 우리는 그 일반인들은 잘 안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매일 이렇게 밑바닥에 일하는 사람은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 자기 필링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 감으로. 그러니까 일본에 또 지진이 왔을 때 또한 거기라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아 나는 영원히 일본에 살아야 돼 이러지 않거든요. 기회가 되고 때가 되면 뭔가 어디에 자꾸 투자를. 자 그러면 뭐 여러분 뭐 해외 많이 여행해 보시잖아. 요즘 뭐 유럽에 있는 어느 공항을 가도 진짜 군과 이런 총을 메고 있는 이런 아직 토론토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제가 볼 때 캐나다의 이 정치인들만큼 그래도 위정자가 그래도 맑다. 네. 그리고 어느 나라하고 세계 어느 나라하고도 이렇게 악한 관계를 뭐 미국의 도널드처럼 저렇게 뭐 막말로 한다면 TV에 나와야 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미친 짓 하는 것 같은 사람이 없다. 그 말에 누가 봐도 캐나다는 선호하는 국가. 안정적인. 안정, 예. 그러니까 안정.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안정. 예. 그다음에 다량 무한한 그 가능성. 지하 자원. 예. 제가 볼 때는 이 나라는 누구든지 선호하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여기다가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질 날이 없는 거죠. 그니까요. 짧게 제가. 그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캐나다로 와서 이제 평화롭게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나이 든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20대, 30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캐나다로 너무나 많이 요즘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제를 참 잘하는 게 국가기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2년 전에 그런 스트레스 테스트, 그 융자를 막았잖아요. 국가에서. 예. 정부 방침이 이렇게 해서 은행에 전달이 되면 은행은 그걸 충실하게 이행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5만 불 인컴이면은 옛날에 뭐 30만 불 꿀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은행의 그 룰이 바뀌면서 정부의 룰이죠. 바뀌면서 내가 5만 불 인컴이면 뭐 30만 불 꿀 수 있던 걸 20만 불밖에 못 꾸게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켓이 살짝 휘청거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아직 정부에서 뭐 그거를 완화하진 않았어요. 네. 그러나 암암리에 이 땅 밑에서는 서서히 은행이 조금 완화된 상태로 풀어주고 있다는 거죠. 85년부터 이 캐나다가 이제 홍콩 이민을 받아줍니다. 투자이민. 82년부터 투자이민. 85년부터 홍콩에 투자이민을 받아. 왜냐면 그때 이제 중국에게 이제 반환이 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홍콩 사람이 어디로 갔겠어요? 너나 다 미국, 캐나다. 네. 그럼 물론 타이완에서 많이 왔고 그러면서 88년도가 되면서 한국 분들도 서서히 이제 투자이민이라는 캐러고리에 의해서 토론토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근데 85년도에 토론토 평균 집값이 너무너무 쌌어요. 그렇죠. 85년도면 예. 지금부터 그러니까 홍콩 달러를 가진 사람은 40년 전. 그럼요. 홍콩 달러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비교 대상이 세계 집값에 비해서 그때 당시 캐나다 집값이 캐나다가 쌌었다. 16년간 트루도가 집권하면서 경제 정책이 뭐 이렇게 경제가 부흥을 못하다 보니까 모든 프라이스가 이렇게 플랫돼 있었잖아요. 올라가는 이런 투자가 없으니까 투자라는 게 생겨야 무슨 값도 올라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브라이언 몰로니가 집권하면서 아까 프리 트레이드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GST 만들어서 국가 재정을 조금 키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뭐 하냐면 그 당시 이자율이요. 14%였습니다. 대출 이자가. 그러니까 무슨 그건 뭐냐? 지금 3.2%인가요? 3.25인가요? 이 견디지 못할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아주 튼튼한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부실하게 붙어 있는 나무가지가 물을 흡수하느니 다 떨어뜨린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그 당시에도 이제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뭐 캐나다에 5대 뱅크가 있잖아요. 뭐 TD, CIBC, 몬트리올, 로얄, 노바스코샤 5개가 이게 메이저 국책은행이고 나머지는 이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스케줄 B, 네, 네. 스케줄 B라는 뱅크인데 그 당시에 50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 90년부터 97년 정도를 겪으면서 한 32개인가가 문을 닫을 정도. 다 그냥 정리를 했네요. 예, 그냥. 정리가 된 거죠. 튼튼했다. 튼튼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네. 굉장히 좋은데 캐나다는 계속 아티피셜하게 다른 데서 돈이 인풋하기 때문에 마켓이 죽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약간 이 토론토는 유니크한 도시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해질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 생각은 이제 앞으로도 크게 집값이 별 변동이 없이 캐나다는 나름대로 다시 불황이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은 땅이 캐나다니까. 그렇죠. 제가 맞아요. 뭐 그건 진짜 캐나디언, 맞아요. 그러니까 예, 예. 뭐 여러분 여행하시다 보면 너 뭐 어디서 왔냐 캐나다 그러면 내가 그거 가고 싶어. 아마 maybe 95% 이상이 아마 그렇게 얘기를 맞아요. 하거든요. 한국에 계신 분들도 진짜 올 수만 있다면은 오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저께 이제 어느 집에를 잠깐 갔는데 그 집이 이제 이사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사하시고 어디로 가세요? 내가 물어봤더니 지금 집을 팔고 어디 렌트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 집을 팔면 언제 또 다시 집을 사시려고 그러세요? 했더니 그분은 뭐라 그러셨냐면은 지금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바닥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든 미디어에서 2020년에 대회 진짜 불경기가 온다. 뭐 책이든 미디어든 막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저도 아니 도대체 어떤 불황이 오길래 이렇게 다 지금 2020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그분이 그러는 거야. 내년에 캐나다 집값도 엄청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자기네는 지금 이 집을 팔고 내년에 이제 렌트를 1년 살다가 내년에 집값이 확 떨어졌을 때 이걸 다시 집을 살 것이다 이런 계획을 하고 진짜 모험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 나름대로 확실히 믿은 무슨 포인트가 있겠죠. 네. 있겠지만 내가 그분한테 반격을 한다면 지금 예금 금리가 1.75밖에 안 해요. 네. 그게 예금 금리가 1.75 하는데 이거를 내가 팔아서 렌트에 간다? 렌트는 엄청스레 비쌉니다. 왜? 토론토 렌탈 마켓 공실률이 거의 제로죠. 거의 제로예요. 네.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켓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실률이 0% 이런 상태에서 렌트를 간다? 얼마나 렌트비가 비쌌겠어요. 내 예금, 그 집파란 예금 금리가 그렇죠. 1.75밖에 못 네, 그 네. 아마 내 생각엔 그분이 말은 이렇게 justify, 뭔가 합리화했지만 네. 본인이 나름대로의 무슨 말할 수 없는 일이 있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그분 말로는 생각을. 지금 이 동네에 평균 집값은 70만 불이 리즈너블한데 지난 몇 년간 올라서 지금 100만 불이 넘는 집값이 나오는데 다시 그 거품이 싹 빠지고 내년에는 70만 불이 됐을 때 다시 이사를 들어와서 30만 불의 갭을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얘기를 그럼 나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값이 오른 거는 네. 캐시 발류가 떨어진 거예요. 캐시의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이 현찰의 힘이 네. 떨어져 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올라간 왜? 내가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은행에 넣어봐 예금 금리가 안 나오는데. 그쵸, 네. 그쵸. 지금 얼마? 2.75, 2.8 이런 이자율에서 뭐 그렇게 앞날을 생각해서 팔고 현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리고 내년에 미국에 대선 하잖아요. 대선일 때는 어느 나라든지 대선 치고 경기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건 선거 하나만 안 끝난 거니까. 그러니까 그 말 진짜 대선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기간에는 네, 그거 진짜 무슨 일리가 짓을 있는 해서라도 저 미스터 트럼프가 그쵸. 이 경기를 활성화. 지금 계속 그건 진짜 미국 말된다. 주식시장이 계속 호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제 만듭니다. 그래서 일단 선거하는 날까지는 미국 경기가 무척 좋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좋다면 캐나다 경기가 나빠질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선거 끝나자마자 폭망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구조가 여기 경제적인 구조나 무슨 그 은행 구조가 그렇게 될 만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까 내가 그래서 그 토론토에 있다가도 시골에 나갔던 사람이 들어올 때 아이쿠 내가 들어오려니까 집값이 너무 비싸버린 거예요. 그치. 내가 가게 돈을 먹고 애는 다 키웠는데 토론토 올려니까 너무 집값이 그걸 둘러 감당하기 힘든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꼭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네요. 염두에 두시면 절대 실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산의 흐름만 잘 알아도 정말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금방 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요. 네. 에이전트 선정이 일단은 50%를 성공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싸게 해주는 에이전트, 뭐 막 뿌려 먹을 수 있는 에이전트, 그거는 본인한테 결국엔 마이너스가. 앞에서는 이익이 되지만 결국은 큰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